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캣컷 PC 제6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캣컷 활용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새 쌍둥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먼저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 모처럼 4년째가 다 모였으니까 우리 점심 먹으러 나가자. 점심은 내가 살게. 내가 둘째, 별이 5개, 오성이잖아. 아니야. 그래도 맞지? 이 삼성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게. 알았지? 두 형들 모두 아니야. 아직 그 막내인 내가 칠성사이다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오늘 점심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어. 야, 막내 칠성아. 나도 돌침대 팔아서 돈 많이 벌고 있잖아.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삼성이 형이 돈을 제일 많이 벌기 때문에 형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은 전기도 좋지 않고 음식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점심은 짜장면으로 해보자. 그래, 맞아. 그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해서 상호반점으로 가자. 상호반점이 짜장면 맛집으로 그래도 유명하잖아. 좋아요.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는 이 막내 칠성이가 오늘 칠성 사이다를 쏠게요. 우리 디저트로 마무리합시다. 좋아. 우리 형제. 그러면 이 새 쌍둥이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를 하기 전에 먼저 새 쌍둥이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글로 작성을 해 줍니다. 작성한 원고를 가상의 형제들 3명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씩 앉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순서가 아닐 때에는 옆에 있는 형제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같은 자세로 앉아서 듣는 연기의 자세를 취하면서 시간을 계산해 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 원고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다가 말이 끝나면 다시 다른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반복해서 연기를 하면서 세 사람 모두 녹화를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삼각대를 설치하고 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각자 모두 녹화가 다 끝나기 전까지 계속 녹화를 해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겠죠? 녹화된 하나의 파일을 여기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이와 같이 옷을 다르게 입고 한 명씩 앉아서 얘들아, 오늘은 우리 모처럼 4년째가 다 모였으니까 우리 점심 먹으러 나가자. 점심은 내가 살게. 내가 둘째, 별이 5개, 오성이잖아. 자기 역할이 들어있는 순서에 맞게 말을 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을 반복해 줍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둘째 오성이의 역할로서 첫 멘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면 다른 형제가 말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듣는 역할에 연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옆에서 말을 하는 사람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그 시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있는 역할에 연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또 자기 순서가 되면 원고의 내용으로 말을 해주고 끄고 있다가 또 듣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고에 있는 시간을 잘 계산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그 시간만큼 계속 기다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진행하면 이제 그 두 번째 형제인 오성이의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이 끝나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이제 두 번째 형제인 삼성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복장을 바꿔 입고 중간 자리에 앉아서 앞에 오성이의 역할과 같이 또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듣는 척하는 연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 갑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또 자기 순서가 되면 원고대로 아니야. 그래도 맞지? 이 삼성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게.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시간을
잘 계산을 해서 듣는 것처럼 하면서 기다려 줍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인 칠성이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이제 끝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그 삼각대하고 카메라는 그대로 계속 두시고 녹화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위치를 옮긴다든가 촬영을 중단하고 다시 녹화를 하게 되면 편집할 때 그 영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계속 세 번째 형제가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습니다. 위치도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지금 다른 형제가 말을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듣는 연기를 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잘 계산해서 이제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자기가 말할 시간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잘 맞지 않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그 편집이 조금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시간을 잘 맞추어서 적절히 기다리면서 듣는 연기를 해주는데 가급적 이 시간은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편집을 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남는 부분은 잘라내면 되지만 만약에 이 기다리는 시간이 모자라면 그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생 속도를 늦추어 주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영상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길게 잡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멘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의 파일로 전체가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한 파일을 가지고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컷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이제 제작한 새 쌍둥이 파일을 불러오게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새 쌍둥이 이야기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러온 다음에 이 파일을 여기에 있는 타임라인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에 기본 트랙에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 아래 부분에 파장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크기 조절을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면 이 파장이 잘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파장이 여기에서부터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이 없는 비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이 앞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지우고 이 영상 클립만 가지고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되다가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기 끝나는 부분에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가면 계속 진행되다가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다 끝나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옆에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쉬고 있다가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서는데 이 부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말이 들어있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멘트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이 멘트가 끝나고는 이제 더 이상은 여기서 없으니까 파이팅 하는 부분 여기까지만 잘라내 주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단축키 B를 눌러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온 것이 되겠죠. 와서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옆 사람이 이 두 번째 있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대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말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 공백은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단축키 B를 눌러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진행이 되다가 이 부분에 가면 이곳에서 보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모두 다 같은 이런 동작으로 마치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끊어주겠습니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B를 누르시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옷을 갈아입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아입고 와서 다시 앉아서 이제 또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단축키 B를 눌러서 분할을 해 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 주시고, 그러면 이제 3개의 분할이 됐고 끝에 있는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이곳은 쓰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죠. 파이팅하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잘라주시고요. 뒤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영상 클립이 3개의 클립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클립을 이제 찾아서 맞춰주셔야 되겠죠. 서로 두 번째 이 분할된 이 클립들을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서 맞춰주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같이 맞춰주시고 이제 세 번째 있는 이 클립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개의 트랙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서 작업을 하시면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작업을 하시고 나서 다시 확대해 보시면 이 클립이 길이가 같이 끝나야 하는데 지금 끝이 같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을 맞춰주기 위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음성이 들어있는 부분을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클립이 파장이 있고 말이 나오는데 보이는 것은 위에 클립이 가리기 때문에 아래 두 트랙에 있는 그 클립의 영상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보여줘야 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이 클립은 이만큼, 즉 이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투명하게 해줘야 밑에 영상이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배경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크로마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크로마키는 뒤에 배경이 여기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경우 배경이 녹색이나 뭐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을 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로마키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AI를 이용해서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크로마키나 AI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마스크 그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있는 동영상 클립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트랙에 있는 이 클립을 선택을 해 주시고 마스크에 가서 이렇게 마스크를 활성화시켜 주면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마스크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죠. 여기서 만약에 가로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가로 방향으로 마스크가 씌워지고 윗부분만 보이고 아래 부분은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리고 미러형은 이렇게 가운데를 보여주게 하고 아래쪽과 위쪽은 뚫리게 만들어주는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원은 이렇게 보시면 원을 이용해서 원 속에만 보여지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뚫어주게 되는 것이죠. 사각형은 또 사각형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나머지를 뚫어주게 되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하트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별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하트나 별을 이용해서는 이 영상에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가로나 아니면 미러형이나 사각형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은 가로형을 적용하고 회전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이렇게 되면서 이 범위도 90도로 회전을 시켜주고 이 범위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이 범위가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캡컷 프로그램은 선택을 할 때 자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가면서 연기를 한 영상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시면 이 도구는 그라디언트처럼 투명도가 서서히 변화되게 해서 경계면의 끝부분과 옆에 있는 클립 간의 명암이나 색상이 차이가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게 보일 때에는 이것으로 조정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첫 번째 있는 제일 위에 이 트랙과 두 번째 트랙은 서로 보이게 되고 경계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그립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이 그립은 앞의 경우처럼 가로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그립은 미러형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길이를 조절해 주시고 옆에 폭도 조절을 해 주시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미러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미러형을 선택하고 회전을 이렇게 줘서 90도 회전을 시킨 다음에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이 제일 위 트랙에는 사람이 들어있는 오른쪽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둘째 사람도 잘 보이고, 두 번째 트랙은 이렇게 해주시면 마지막 트랙은 마스크를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트랙만 마스크를 씌워 주시면 이제 세 사람이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다 보여지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는 이 트랙을 살펴가면서 이 멘트가 들어있는 부분과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서 어색하게 되지 않도록 이 소리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트랙에서 여기에 파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파형이 있는데 이 사이 쉬어 있는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백이 생겨서 영상이 끊어져서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백을 가급적이면 없애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공백이 있는 두 번째 트랙에 이 부분을 분할을 해주고 속도를 빠르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시려면 이 영상을 선택하고 동영상의 속도를 이곳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속도 조절 창에서 보시면 속도를 높이고 또는 낮추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이 키프레임을 만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음성이 없는 이 비어있는 부분을 양쪽을 단축키 B를 눌러서 분할한 다음에 분할된 여기를 선택하시고 이곳에서 속도를 이제 조절해서 빠르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시면 지금 여기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파형이 있고 이곳에도 있는데 이만큼 간격이 비어 있으니까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이렇게 조금 올려주시면 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올리게 되면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고 또 간격이 너무 가깝게 붙어서 말이 겹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가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림을 가져다 놓을 때 여기에 파란 선이 보이게끔 해서 붙여줘야 서로 연결하는 부위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연스럽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보시면 지금 파형이 보이지 않죠? 즉 멘트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곳에 멘트가 보이는데 멘트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멘트가 없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일 위에 있는 트랙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분할을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또 분할을 해서 그 사이를 속도 조절을 이용해서 길이 조절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의 속도를 조금씩 높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줄여주기도 하면서 잘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바로 이어지겠죠? 멘트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멘트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파장이 안 보이죠. 그런데 다음 멘트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공백이 많아서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도 제일 아래 트랙을 선택하고 단축키 B를 눌러서 분할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곳을 선택하시고 단축키 B를 눌러 분할을 하고 나서 여기를 선택해서
속도 조절을 해서 조금 속도가 빠르게 높여줍니다. 이곳의 속도를 조금 높여주면서 서로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대화가 이어지는 그 공백이 많죠. 그러면 조금 더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백을 줄여가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 가면서 다음 멘트가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지도록 해주면 되는데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이 트랙에 공백이 좀 있네요. 그래서 공백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멘트가 있고 이렇게 줄여주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이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해서 또 분할을 하고 또 이곳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공백이 있는 여기 이 부분의 속도를 조금 높여주면 이제 공백이 줄어들겠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조정을 해주시는데 너무 속도를 높여주게 되면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절을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가면서 끝나는 부분을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다 가지런하게 맞춰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데 제일 위에 있는 트랙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여기 이쪽에 있는 멘트가 없는 부분을 길게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 분할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단축키 B를 선택한 다음에 또 다른 곳을 분할해서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멘트가 없는 부분을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단축키 B를 눌러서 분할을 하시고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조절해 가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너무 높여줘서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속도를 낮추어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속도로 조절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이 트랙과 길이를 맞춰 주시고 여기도 조절해서 맞도록 정확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조절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한꺼번에 다 잘라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모두 이곳에서 다 잘라서 버리면 끝이 잘 맞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의 길이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편집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편집은 끝났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트랙이 여러 개이고 각 트랙별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립들을 분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트랙이 있고 각 트랙들도 클립들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복합 클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 클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합 클립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조금 축소를 시키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를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끌어주면 이렇게 전체가 블록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단축 메뉴에 복합 클립 만들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단축키 Alt G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단축키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단축 메뉴를 이용해서 복합 클립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 클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 주시면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매우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복합 클립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보시면 보정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이제 사람을 AI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사람 얼굴을 보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가 붙어 있는 부분은 쓰지 마시고 단독 인물이 아니라 이 그룹이죠. 그룹이고 이 부드럽게 이런 걸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좀 얼굴이 좀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팔자 주름도 좀 없애려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주름도 좀 없애 주실 수가 있고 이 눈도 여기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문제가 생겼네요. 다크서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제거를 확대를 해 가지고 보시면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치아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색의 그 색깔도 좀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자동 모양 해가지고 여기 얼굴도 뭐 작은 얼굴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프로가 붙어 있고 슬림한 얼굴 뭐 얼굴을 슬림하게 만들 수도 있고 턱선은 이것도 프로가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턱 이런 것들 짧게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시면 더 깨끗하게 좀 얼굴이 보정이 돼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효과와 필터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 효과를 한번 여기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편집 효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편집 효과가 있지만 프로라고 붙어 있는 이런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효과를 가지고 적합하게 효과를 한번 중간중간에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효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영상이 바뀌죠. 이 효과.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영상이 약간씩 바뀌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폭축처럼 되는 효과인데 이걸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효과를 더 늘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가서 타임라인에서 편집 효과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그 효과가 더 계속 이렇게 지속하게 되겠죠. 이 효과를 한번 여기다가 잠깐 써보고 또 더 다른 효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영상을 재미있거나 조금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효과, 이런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여기도 이런 효과. 근데 이런 효과는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이 효과를 잠깐 적용시켜 볼까요? 네, 이 효과를 한번 잠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것도 길이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정지시키고 다음에 이런 효과, 다음에 이러한 효과, 이것은 이러한 효과, 여기는 이런 효과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가 있으면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것도 효과에 좀 재미있는 효과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효과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두 개만 적용시켜 보고 다음에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스티커를 보시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프로가 붙어 있는 것들은 건너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은데 뭐 이러한 효과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 불꽃놀이처럼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에다가 이 효과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하고 하는 효과인데 저 끝에 끝부분에다 가서 좀 재밌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게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크기를 더 이렇게 크게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축소하고 위치도 옮겨서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다가 이쯤에 가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끝에 가서 요것만 할까요? 화이팅 하는 부분만, 여기 화이팅 하는 부분만 이렇게 가서. 자, 여기 가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효과, 이 영상에도 영상을 클릭하고 제일 끝에 애니메이션을 줘서 영상이 아웃될 때, 시작할 때도 그 처음부터 밝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드 인을 줘서 약간 어두워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아웃도 이 페이드 아웃을 이렇게 주면 끝날 때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이것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주셔야 같이 페이드 아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제 그 효과도 주고 스티커도 넣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인기 기본에서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본을 선택하고 답입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여기 기본 텍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길이를 우리가 지정을 하시고 여기서 기본 텍스트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제목을 붙여주겠습니다. 새 쌍둥이 이야기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새 쌍둥이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글꼴을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글꼴은 모두와 상업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글꼴, 시스템에 들어있는 글꼴과 그 다음에 캐컷에서 제공하는 글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 상업적은 이 캐컷에서 들어있는 이러한 글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꼴을 이용을 하실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글꼴을 한꺼번에 다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무료 글꼴을 다운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그러한 글꼴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채라는 글꼴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크기도 여기서 글꼴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포인트인데 포인트 수를 높이면 이렇게 커지고 낮추면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색상도 내가 원하는 색상을 여기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획도 있습니다. 이 획을 해서 획의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죠. 자, 내가 원하는 이런 색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자도 넣고 배경은 이 뒤에 배경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배경을 넣고 싶으면 배경을 넣고 배경에 이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뭐 이렇게 효과를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배경이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전체가 그 진한색이고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도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모서리가 둥근 조절점이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불투명도도 좀 조절을 해 주시고 내가 필요하면 여기 둥근 직사각형의 이 모서리 둥근 정도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하고 너비를 우리가 조절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조절을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 이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게 필요 없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 배경을 이렇게 선택을 안 하시면 배경이 없어지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들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템플릿을 이용하셔도 되고 자, 인기에 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용하시고 싶으면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템플릿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제목을 여기서 붙여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원래대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되돌리기는 여기 이 버튼을 실행 취소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만들었다면 이 제목을 가지고 다음에 그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목에 들어있는 속성 값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글꼴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색상, 테두리 이런 것들을 설정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사전 설정으로 저장 이걸 눌러주시면 이 사전 설정 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주시면 되죠.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대제목이다, 큰 제목이다 이렇게 붙이고 확인해 주시면 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사전 설정을 저장을 하시면 다음에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사전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대제목, 큰 제목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러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제목까지 붙여주셨다면 이 제목의 길이를 우리가 좀 길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짧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되시면 이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선택하시고 내보내기 하실 그 경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폴더 선택을 하시고 제목은 새쌍둥이 이야기 이라고 해서 바탕화면에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내보내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가서 내보내기가 잘 됐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를 열고 바탕화면에 가면 이와 같이 지금 바탕화면에 새쌍둥이 이야기 여기 되어 있습니다. 새쌍둥이 이야기를 선택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 제목도 들어가 있고 또 여기 효과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오니 꾹 눌러 주실 거죠?